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광삼 변호사, 임방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8) 고압 20호 뇌물 관련한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2016년 2월 2억 원 자금 수수에 대한 부분과 뇌물 수수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하고, 2018 고압 119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오늘도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공천 개입 혐의 두 가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인데요. 예. 검찰이 제기한 거는 국고 손실 혐의 그리고 뇌물죄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런데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만 예. 인정을 했고요. 그것만 인정했는데도 징역 6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 개입한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징역 2년, 그래서 총 징역 8년이, 오늘 나온 것만 징역 8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난번 국정농단 1심 때 이미 징역 24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렇죠. 합하면 지금 징역 32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최순실 사태 이후로 지금까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모두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네요. 예. 1심에서는 어쨌든 징역 32년이 예. 선고가 된 셈입니다. 일단 그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갖다 쓴 거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건 아니다라는 예.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좀 나서서 뭔가 여론조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여론조사하는 어떤 그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 정무수석실이 나선 것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암묵적 승인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예. 국고 손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현역 정치인들도 아마 가슴이 이제 뜨끔할 그렇겠죠? 겁니다. 예. 지금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아서 써서 준 사람도 유죄, 받은 사람도 유죄라는 건데, 예. 저기는 지금 35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업무 추진비가 1년에 88억. 그러니까 임기 4년 동안 하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35억보다 딱 10배인 훨씬 많네. 350억입니다. 350억 원을 국회의원들이 업무 추진비로 써놓고 예. 그것을 어디 썼는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업무 추진비를 받아가지고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에게 너희들 쓰라고 했을 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거하고 똑같게 국고 손실이라든지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국회의원들의 업무 추진비도 공개를 하라. 그러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저 부분도 분명히 아마 현역 정치인들이 뜨끔할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당과 청와대의 관계,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배출하고 나면 대통령은 정부의 업무에만 열중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당의 업무에 관여해 온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관여 안 했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공천에 암묵적으로 개입한 것도 유죄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후에 선출된 대통령들도 당의 업무에 정무수석을 통했다 하더라도 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없다는 걸 이번 판결로 내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많은 현역 정치인들도 저 판결에 대해서 가슴이 뜨끔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천에 관여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이 대통령의 의지를 읽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재판부는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완전히 구체적으로 지시 안 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어떤 서로의 공모성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거해서 경선이랄지 여론조사랄지 이런 데 이제 다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고손실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징역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 선고됐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고손실과 관련된 부분은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이제 국고손실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5억 이상이면 특가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예. 재판부에서는 아마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 원칙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두 재판을 좀 병합을 해달라랄지 그런 적극적 의지를 좀 보였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 뭐 형이 분리돼서 선고가 됐고 그리고 지금 오늘 항소심 재판도 결심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항소를 했다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해서 고등에서 같이 항소심에서 병합을 해서 재판을 받게 되면 예. 형량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훨씬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병합해서 하면 형량이 많이 줄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정농단 1심 사건에도 항소를 안 했고 예. 아마 이번 사건 오늘 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예. 나중에 사면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32년을 복역을 해야 하는 거죠. 32년 임방글변호 이게 24년, 6년, 2년 다 합쳐져 가지고 32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거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우선 뭐 아직 항소심 오늘 결심했으니까 아직 결론 안 나왔고요. 네. 지금 이제 1심도 글쎄요 검찰에서 항소를 할지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항소를 안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은 되는데 또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시에는 어쨌든 32년입니다. 근데 제가 뭐 법적 경력이 그렇게 길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 짧은 것도 아닌데 30몇 년은 김광석 변호사님 많이 보셨습니까? 거의 못 보셨어요? 30몇 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 적 가지고 30년 몇 년은 본 적 없죠. 그렇지만 예.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뭐 검사 때 사형 구형에서 사형 나온 적도 있어요. 네, 물론 그런데 사형 무기징역은 있지만 네. 이렇게 유기징역을 30년이 넘게 나온 거는 정말 그렇죠. 손에 거의 없다고 보시는 없다고 게 맞아요.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나이가 66세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가석방을 하더라도 가석방이라는 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석방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가석방 기준은 이제 3분의 1 이상. 예. 3분의 1 이상. 그런데 3분의 1 이상인데 그러면 30년인데 10년하고 가석방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법의 기준은 3분의 1 이상 복역을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기회가 되는군요. 기회는 있지만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을 그렇죠. 복역을 해야지 가석방 심사를 대상이 되고 예. 가석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네. 32년이니까 3분의 2면은 최소한 20년이잖아요. 그렇죠. 20년 넘게 복역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연세가 66이니까 거의 90 가까이 돼서야 이제 가석방 이야기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이번 재판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재판장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초반에는 좀 나왔었죠.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에는 재판에 전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TV로 생중계된 선고, 1심 선고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아까 보셨지만 그 동그라미 쳐져서 거의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아야 할 피고인석이 오늘도 비워져 있었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는 그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지난번 1심에서 24년이 선고됐던 것, 그것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형을 구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으로의 재판 모두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의지를 어떻게 보면 좀 확고하게 계속 내비치고 있는 걸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광석 그 국정농단에서 검찰이 똑같이 3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항소심에서 선고를 할 때 그거는 좀 형량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요, 항소심에서 형량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없어요? 박 전 대통령이 양형이 너무 많다, 형량이. 그래갖고 항소를 했으면 재판부에서 형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재판부의 어떤 본인 재량으로 형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을 낮게 선고할 수는 없고 오히려 형이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오히려 더 높게. 그렇죠.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가 된 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했고 예.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너무나 낮다고 해서 항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해주고 형량을 더 높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형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무죄로 1심에서 선고한 것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형량은 대부분 다 높아지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최 교수님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좀? 일단은 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정농단 그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유죄 판결이 많이 나오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신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잘 보여줬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체 형량이 32년이 1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나이가 만 66세이기 때문에 다 저걸 실형을 끝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만 98세까지 형이 이어지는. 그래서 가석방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사면이 대안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저번에 내놨던 개헌안을 보면은 사면의 요건 같은 걸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사면은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스스로 주장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헌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사면의 가능성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좀 외곽적 모습을 보면 임방근 변호사님 네. 탄원서 왜 재판을 받을 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이번에는 무려 1000통 이상이 들어왔고 그 1심 재판에서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는 그 탄원서가 안 왔다고 하는데요. 제출된 게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2심에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00여 통이 넘는 그런 탄원서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탄원서가 접수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보통의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다. 이제 반성하고 잘 살 거다. 이런 거를 보통 뭐 한두 통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진짜 십수십 통까지 오는데요. 1000통 이렇게 많이 접수된 이유는요. 보니까 한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가 탄원서를 보내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냈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지지단체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탄원서를 쓴 사람 중에서는 뭐 전직 청와대 고위 인사도 있다. 민노총이나 정교조 조합원까지 탄원서를 보냈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좀 형이 낮춰지는 거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라는 식의 그런 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됐다. 사실 재판부가요, 이렇게 탄원서가 제출됐다, 안 됐다, 그 정도만 판단을 하지, 이게 형을 이 1000몇 통이나 왔다고, 그걸 가지고 형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참작 사유는 되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하죠. 또 하나요, 최현미 기자. 이거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이런 광고판이 등장했는데 석방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 LA의 한인타운에 저런 그 5교회 광고판이라고 하죠. 저 광고판이 지금 들어서서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보시면 영어로 돼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시켜달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미국 한복판에 지금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굉장히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렇게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뭐 84명이 탄원서를 보내고 미국에서도 저렇게 광고판이 생기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또 이제 재판장에는 또 오늘의 재판장은 또 굉장히 좀 썰렁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 1심 그 국정농단 관련된 1심 선고 때는 그 경쟁률이 3대 1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는 막 줄을 서가지고 방청권을 추첨하는 어떤 그런 진풍경까지 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30명이 앉을 수 있는데 24명만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달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박 전 대통령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좀 결과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예상돼 있는 결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재판장에 직접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있겠냐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뭐 광고판도 있고 탄원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얻은 표가 1,577만 표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사실 뭐 후보가 몇 명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어떤 열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그 대단한 지지층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저 어떤 광고판이나 방청권 이런 건 저는 뭐 탄원서가 많다고 보기에는 애게게 저거밖에 안 돼 하고 저는 뭐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자체장들이 막 임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 자기가 이번에
최고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자체장에 당선됐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거다고 의욕에 지금 차 있을 텐데 저렇게 아무리 높은 지지를 받아도 하기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국민들의 표심이 그러네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매섭게 생각하고 지자체장들도 자기 업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